행복한 라디오 캐지나 청춘. 안녕하세요. 세월이란 어디서 어디까지가 끝인지는 모르지만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일,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라디오 캐지나 청춘 1월 6일 아침 방송을 시작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시낭송 최수안. 저녁 한때 임길택. 뒤뜰 어둠 속에 나무잼을 부려놓고 아버지가 돌아오셨다. 어머니는 무 한쪽을 예쁘게 깎아내셨다. 말할 힘조차 없는지 무 쪽을 받아든 제 아궁이 앞에 덜썩 앉으시는데 헐렁한 진땀, 아버지 이마에 진땀이 마르질 않고 있는데 어두워진 산길에서 후들거리는 발걸음으로 어둠길을 가늠하셨겠지. 불타는 소리, 물 끓는 소리, 그 모든 소리를 한때 어울려 아버지를 감싸고 있었다. 네, 수환 선생님 연말 잘 지나셨어요? 잘 못하려니까 잘 지낸 거죠. 네, 새해가 되면서 나이에 대한 삶의 질을 젊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연말에. 아, 이제 해가 갈수록 그런 마음이 또 자꾸 들게 돼 있어요. 누구나. 그래도 이제는 망각하고 지내야지. 그걸 낱낱이 그냥 몇 살인데 요래하면 더 괴로워. 그저 망각하고 새해가 멋지게 왔구나. 아주 토끼 해가 또 깡충깡충 뛰어서 왔구나. 그 생각만 하고 그러게 지냈어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정된 나이에 관한 시각을 버리는 것이 필요해야 될 것 같아요. 나이에 얽매이지 말고 활발한 신체 활동과 정신적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아이고 생각해야겠어요. 네. 수환 선생님, 우리 마음속에 여기 있는 몇몇 구절을 안에다가 마음 안에다 넣고 그대로 우리 잘해봅시다. 그래요. 새해에도 그렇게 해서 또 시작이 반이라고 신나게 한번 나가봅시다. 네. 윤정아의 언제 벌써 노래 들으시겠습니다. 황혼이 오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인생의 참맛을 다 보고 살아오. 지금 내 나이가 제일 좋더라. 살게 바빠가는 세월 모르고 살아왔는데 내 나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내 나이 황혼이 오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인생의 참맛을 다 보고 살아오. 지금 내 나이가 제일 좋더라. 가는 세월 막을 수 없고 지는 내 잡을 수 없어. 내 나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 벌써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시은이의 마음을 열어보겠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갔다. 지난 해는 큰 기쁨은 없어도 다행한 일은 많았다고 결산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우리 모두는 올해가 끝났다는 사실에 무엇인가를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한 해의 끝날에 유심히 느껴진다는 것은 올해도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온 아버지가 등장한다. 아버지는 오늘 하루도 애써 살았다.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진땀을 잔뜩 흘렸다. 앓는 소리도 한마디 없지만 시속에 고단함이 가득하다. 그런데 고단하기만 한가? 시를 읽으면 저 부부는 충실하게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평범한 사람이 어찌나 빠듯하게 살았는지 그 충실함은 경건하게 보이기까지 하네요. 아주 이게 농경 시대에 다 이러고 지냈는데 지금 읽어보니까 새삼스럽다. 지금은 이러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 전에는 저기 깊은 산 속에 가서 그 소나무 떨어져 가지고 거기 누렇게 이제 망가진 거가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자기 집에 산이 없으면은 그런 나무를 주워 와야 돼요. 그렇지. 네. 그래서 가서 이제 아버지가 가서 그런 나무를 이제 한 짐을 해서 그 동네 사람들 서로 잘 알잖아요. 아주 그것도 아주 이야기를 잘해서 다니시더라고요, 모두. 근데 그거를 마중을 가는 부인이 꼭 있어. 어떤 아버지는 혼자니까 절대 뭐 누가 이거 도와주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땀을 뻘뻘 흘리죠. 그렇지만 가족이 하나 와서 그걸 좀 덜어서 같이 나누어서 그러면 훨씬 가볍잖아요. 그렇지. 무슨 일이든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여기 땀 흘렸다는 그거를 보면서 생각이 나요. 그렇게. 아니 생각이 나고만 이런 걸 안 하고 살은 집도 네. 이렇게 읽기만 해도 그때 상황이 눈에 선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네, 저는 그런 것을 다 보고 살았기 때문에 뭐를 잘 아껴 쓰고 그래요. 그 나무 해다가 팔아가지고 생활들 하고 그러지. 그랬잖아요. 예. 애들 공부까지 시키는 집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조영남의 낙엽은 지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마른 잎 굴러 바람에 흩날릴 때 생각나는 그 사람 오늘도 기다리네. 왜 이다지 그리워하면서 왜 이렇게 잊어야 하나. 낙엽이 지면 다시 온다던 당신 의해서 못 오나. 낙엽은 지는데
낙엽이 지면 그리워지는 당신 만날 수가 없구나 낙엽은 지는데 지금 여러분은 행복한 라디오 개진의 청춘을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라디오 관악 FM 100.3MHz 관악 FM 앱이나 팟빵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어요. 다시 듣기도 됩니다. 자, 그러면 100세 건강. 100세까지 살려면 힘들긴 힘들어. 지금 뭐 90 몇 세도 뭐 우리 관악의 의사 선생님도 뭐 지금 97세인데 그냥 근데 기억력이랑 목소리는 자랑자랑해. 네. 다리가 아파서 움직이기가 예, 힘들어서 예. 그렇지. 아이고 그 아직도 100세 아이고 100세까지 살까봐 걱정이다. 얼마나 힘드는데. 네. 얼마나 힘드는데. 그럼 아이고 말이 그렇지. 세 명의 의사 이름 누굴까요? 글쎄 우리가 이제 이 생활 속에서 음식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네. 근데 때로는 그거를 맛있다고 또 많이 먹을 수도 있고. 그래. 네, 그래가지고 정말 그런 것을 자기가 조절해서 잘 먹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의사나 마찬가지라고 그러잖아요. 맞아. 네. 자, 세 명의 의사 이름은요. 첫째는 음식이고, 네, 둘째는 수면, 네, 셋째는 운동. 네. 음식은 75% 채우기. 너무 위가 많이 꽉, 먹으면 이 위가 꽉 차도록 먹으면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수한 선생님, 우리가 어쩌다가 모임에 한 번 가면 맛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또 정신없이 막 맛있게 많이 먹잖아요. 근데 저녁엔 또 그것이 아직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밥을 잘 안 큰일 나요. 먹잖아요. 그것이 나쁜가 봐요. 그렇지. 그죠? 하여튼 나는 막 어느 정도 들어가고 나면은 막 그냥 저절로 수준 하락하는 것 같이 막 저절 나버리잖아요. 근데 수한 선생님 내가 이래 곁에서 보면은 뭐를 절대로 만큼씩 안 잡수더구만 이래 본인이 조절을 하면서 드시더구만요. 아이고 뭐 조절 안 해도 안에서 들어오지 마라 그래. 그러니까 그래요? 먹다가 막 안 아, 먹고 그렇구나. 거기다 또 맛없으면 또 영 안 먹어버리고 네네. 맛있으면 또 그래저래 아, 먹을 때는 잘 어. 먹잖아요. 예, 그 맛이 예. 있으면 잘 먹는데 네. 하여튼 뭐 그래요. 자, 수면 23시 이전에 취침을 해야 된다. 그 23시면 11시잖아요. 네네. 그저 9시 지나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놈 1시 2시 돼서 잠자고 그래요. 그러고는 낮에는 졸고. 절대 그러면 안 돼. 일찍 자도록 해요. 네. 그뭐 새벽 기도도 가야 되고 일찍 자고 그러면 그 다음 날 낮이 편안하지. 잠을 많이 안 자놓으면 낮이 불편해요. 잠이 오고. 나는 뭐 어떤 때 잠이 오면 정형외과 가서 그냥 치료도 받을 겸 가가지고는 막 거기 가서 좀 자버리지. 그리고 이제 셋째는 이제 운동. 열심히 걷다 보면 웬만한 병은 다 나올 수 있다. 돈인 씨는 그걸 철저하게 믿잖아요. 뭐 네. 철잡고 걷잖아요. 네, 그래서 저기 뭐냐 100세까지 살겠어요. 네? 100세까지 살겠다고. 수한 선생님 어? 정말 100세라 하니까 입이 안 다물어져요. 근데 그 저 TV에서 그 어떤 할아버지 94살이라는 분이 바다에 가서 막 생선도 잡아요. 아이고, 인천의 할아버지 영종도에. 예. 그런데 그 사람은 뭐 아주 내내 그래 해와가지고 몸도 건강하고 아유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가 돈이 있어도 몸이 안 건강하면 그게 참 고통이고 그런 저 노동을 하고 고기를 잡고 살아도 건강하니까 네.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더라고. 그런 게네
우리도 뭐 다 타고난 대로 살아야지 뭐. 근데 저녁 식사하고도 피곤하면은 커피를 거짓말 조금 보태서 한 대접을 다 마신대요. 야. 그래도 잠이 막 와서 잔대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그지? 건강한 거죠. 네. 커피 마시면은 요새 뭐 잠이 오니 안 오니 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게 그 참 커피를 마셔도 잠이 잘 올 수 있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잠이 잘 안 들고 할 때는 늦게 진한 커피를 마셨으면은 이 자극적인지 뭔지 몰라도 좌우지간 잠이 푹 안 들고 자꾸 자다가 깨기도 하고 뭐 한 새벽 3시 되면은 그때서 잠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늦게 커피를 진하게 마시기도 어려워요. 근데 요 정도만 잘 지켜도 네. 뭐 건강에는 별 적은 없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3명의 의사를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이제 건강하게 삽시다. 그렇죠. 네. 근데 요즘날 골다공증 때문에 네. 이제 병원에 이제 진찰 받고 이번에는 먹는 약을 안 하고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를 맞았어요. 근데 이제 검사를 이래 쭉 이제 검사 많이 하거든. 그랬더니 뼈는 조금 뭐 약해졌다던가 요즘 날 난 미끄러졌잖아요. 그랬는데 딴 거는 아주 뭐 잘 좋다고 영양 상태가 좋다고. 그래요? 근데 뭐 약을 먹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좋다고 그러더라니까. 뭐. 근데 수환 선생님이 건강한 육체적으로는 뭐 조금 힘이 딸릴 때도 있겠지만 항상 정신 자세가 젊게 갖고 사니까 그거 그 또래들보다는 확실히 젊어요. 그렇지. 네. 우리 동네 일해주는 아저씨가 있거든. 네. 집에서 이제 일해줄 때는 한 80살로 보는데 어디 간다고 나서면은 아니 한 60대 70대도 채 안 되는 거지. 그래 나오면은 또 막 남보기는 그렇고 집에서 보면은 그냥 완전히 할머니지. 그러니까 아까 요 내용처럼 수환 선생님은 그 생각을 젊게 가지고 살으셔서 그렇나 봐요. 생각도 뭐 그렇지만은 몸 관리를 내내 평생을 관리하면서 살잖아요. 약도 먹고 지금도 그 분석을 하던데 뭐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영양 상태가. 단 뼈만 좀 그거 해서 그렇지. 뼈가 아니라 내가 근육이 빠져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래갖고 이제 그날 주사 맞고 6개월 후에 또 나 골다공증이라 하는 거 처음 진찰해봤거든. 그전에는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했더니 6개월 후에 이번에 주사 맞고. 네. 먹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데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자기도 해봐. 그래서 그 나이를 드신 분들은 예방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할 줄 몰라요. 모르지만은 먼저 나도 뭐 한번 그냥 해봤더니 그래도 상태가 양호하다 하니까 괜찮. 형님이도 그래 건강해도 주사 맞는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수환 선생님은 이 생각이 세련된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갈라 하고 이러지. 이만한 나이 또래들 보면 뭘 그래 그냥 이러고 말아버려. 되는데도 안 가는 예, 사람도 그냥 지나쳐 버려요. 세련됐어요 마음이. 하나님 덕분에. 그럼 조미미의 동창생 들어보시고 다음 마음 공부로 넘어가겠어요. 네. 어디에서 살고 있을까 보고 봐라 나의 동창생
난 지금은 눈가에 주름살이 얼마나 피었을까. 보고 봐라 나의 웅장생. 지금은 어디에서 살고 있을까. 보고 봐라 나의 동창생. 지금은 엄마 아빠 되어 있겠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시절 그리워라. 보고 봐라 나의 동창생. 네, 이제 마음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혼자 바쁘게 기어다니는 개미보다 줄지어 행진하는 개미가 더 아름다운 것은 그들에게 아름다운 질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수환 선생님, 저 개미고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봐서 어디 눈도 어디 달린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도 협동심이 네, 그 어쩜 그렇게 뭉쳐가지고 네 줄을 쫙.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은데 아따 시끄러워서 죽을 판이야. 너무나도 각자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버리고 그냥 세상이 왜 그래. 신기해 정말. 어쩜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아 그럼 벌도 그렇고 예, 개미도 벌도 그렇고. 그지 자기 집을 알고 그 날아다니다가 고 들어가고. 그 지능을 갖다가 다 그냥 골고루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 개미라기보다도 뭐 친구들이나 모임에 가서도 질서를 한번 잘 지키면 또 화합이 되고 좋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화합이 잘 안 되니까 옆에 사람들도 불편하고 네. 이 화합이 잘 돼야 돼. 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꼭 리더격으로 끌고 나가려는 사람이 있고 네. 그래갖고는 지 자리를 뺏기는 줄 알고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고 요새 우리 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네, 아 그런 게 있더라고. 서로 리더가 되려고 네. 그냥 뭐 휘어잡으려고. 이야 뭐 그것도 몇 명 안 되는 속에서 그런 마음들이 날까. 아이고 나는 그 질서를 서로 잘 지키고 예의가 있어야 돼. 예의를 지켜야 돼. 네. 인과관계도.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평생 삶을 살면서 정말 많은 생각으로 우리가 살 때가 전부인 것 같아요. 뭐 어디서 책을 보고 그거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하고 정말 잘못된 생각인 소금 같은 그런 마음으로 또 조심해야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인생의 소금이다. 그럼 사랑의 트위스트 서른도가 부르는 노래 들으면서 이야기 찾아 삼천리로 가보겠습니다.
못한 샹하이 트위스트 나팔바지에 빵집을 누비던 추억 속의 사랑의 트위스트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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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면서 난 생처음 그녀를 알았고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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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면서 온 동네를 주름 잡았던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 잊지 못할 추억의 트위스트 그녀와 함께 신나게 추던 잊지 못한 샹하이 트위스트 단발머리에 미소가 예뻤던 추억 속의 사랑의 트위스트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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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면서 난 생처음 그녀를 알았고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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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면서 그녀에게 빠져버렸던 터질 것만 같은 이 가슴 잊지 못할 사랑의 트위스트 잊지 못할 사랑의 트위스트 유한권 기자의 이야기 찾아 삼천리. 유한권 기자의 이야기 찾아 삼천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첫 소식 어떤 소식을 가져오셨는지 첫 소식이요? 기대가 큽니다. 첫 소식 들려드리기 전에요. 네. 새해가 돼서 우리 처음 만났죠. 네네. 예, 인사부터 해야죠. 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아유, 이 기자님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수환 선생님도 그렇고 돈인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해 끝날 때까지. 그래요. 그리고 금년이 개면년이죠. 개면년이면 토끼 아니에요, 토끼. 응? 토끼해거든요. 근데 토끼가 일반적으로 보통 얘기하면 그 꾀가 많다 그러잖아. 예? 네, 네. 예, 꾀가 그 지혜롭고. 근데 이 토끼가 그 새끼도 많이 나요. 그래서 복을 전달한다래. 예, 자식 복이죠. 그래서 이게 옛날부터 우리가 뭐 호랑이라든지 늑대라든지 여기가 먹잇감으로 도망다니고 그러지만 아주 영리하거든.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그 복을 전달하는 토끼라고 해서 옛날부터 우리 어르신들도 그 토끼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었어요. 애기들서부터 우리 수금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용궁에 가갖고 물속에 들어가서 깨를 부려가지고 말이죠. 도망 나왔잖아요. 예. 하여간 어쨌든. 예. 근데 유 기자님. 예. 토끼 고기는 먹는다 소리 못 들어봤어요. 예? 토끼 고기는 예. 먹는다 소리 못 들어봤어요. 고기 먹어요. 그렇죠. 먹어요? 옛날엔 귀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리고 예쁘기 때문에 너무 예쁘기 때문에 잡아먹기라 좀 힘들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먹어요? 식용 토끼를 길러요. 그렇구나. 예, 그래갖고
보약으로 네. 몸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토끼 식용이라? 영양탕이죠. 네. 만들어서 아주 비쌉니다. 네, 그거는 무 넣고 해서 끓여서 먹으면 뭐 예. 제격이라네. 그런데다 지금은 그 도시에서도 토끼 조그만 토끼가 있어요. 미니 토끼. 이거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 며칠 전에 가서 취재를 했어. 그래서 그렇게 취재가 날라왔잖아요. 방송들을 하고 예. 그랬는데 아주 너무 예뻐. 그래서 지금까지 그 반려동물 하면은 개 아니면 고양이 뭐 이런 것들을 길렀잖아요. 네. 근데 토끼를 길리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요. 어머. 예, 그래서 안아보고 싶잖아요, 그죠? 아유, 너무 예뻐서. 그리고 영리해. 이게 네. 강아지하고 같아. 예, IQ가 강아지하고 같아요. 호랑이하고 토끼하고 어느 게 IQ가 높을 것 같아요. 모르겠죠. 호랑이 네, 같죠? 아니야, 호랑이보다 이 토끼가 더 영리해. 깨가 많아가지고. 호랑이 잡는 게 호랑이가 토끼 잡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호랑이는 지 체계까지 제압을 하는 거야, 그죠? 예. 상대방들을. 그렇죠. 하여간 금남도에는 우리 재미있게 방송도 하고 네, 네. 이렇게 토끼 지혜를 받자고요. 아까 물어보셨죠? 첫째 소식이 뭐냐고요? 소식 뭐 전할 거 상당히 많은데 오늘 첫째 소식은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건 다 우리가 섭렵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몇 가지만 한 10가지 정도 우리가 빨리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새해가 되면 변하는 것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죠. 소개해 주시죠. 예.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대학 입학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젊은 부부들이 가장 지금 신경 쓰는 게 이거예요. 애들을 그래서 출산율이 적어지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애들 키워가지고 대학 보낸 학자금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 아니면 둘 이렇게 나는데 이것을 금년부터 대학 입학금 완전 폐지한다. 이거 대단한 희소식인데 그 학자금 대출 이자도 5학기 연속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 맡을 때까지요. 1.7%로 동결 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거 잘했네. 예, 며느리 아들한테 알려주세요. 그래. 염려 말고 너희들 출산해라. 예. 대출 이자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그래도 학자금 대출 이자는 동결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그럼요. 그 두 번째 소식도 궁금해질 텐데요. 이것도 특이합니다. 부모 급여 제도인데요. 애들이 만 0세일 경우에는 부모가요 월 70만 원을 받고 1세일 경우에는 월 35만 원씩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아기 출산 꺼려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좌우전 돈은 어디서 날 건지 그냥 너무나도 정말 살만한 그렇죠. 예. 기저귀 값과 분유값을 빼면 2-30만 원 정도 남겠네요. 그럼요. 그래도 확실히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70만 원씩 나가면 그 젊은 부부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죠. 아이고 안 나서 탈이다. 그래요. 세 번째는 우리가 물건을 사가지고 항상 유통기한 같은 걸 보지 않습니까? 유통기한 대신에 소비기한 제도까지 지금 실시하겠다. 이것도 사실 상당히 좋은 제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도 계도 기간을 1년으로 이렇게 잡고 각 제조사들은요. 현재는 유통기간만 표시하기로 돼 있는데 소비 기한도 하나 더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최소한도 소비 기한을 하든지 유통 기한을 선택해서 꼭 표시하라.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가 돼요. 어쨌든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자체 실험을 해보니까요. 두부 같은 경우 두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약 6일 또 햄은 약 19일 보관했다가 더 먹을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미리 넘었다 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소비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만 잘 보관하면 괜찮다. 지금은 유통 기간 딱 지나면 다 버리려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 네, 우리들은 맞아요. 뭐 네. 큰일 나는 줄 알아. 그래서 소비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 약도 먹어도 다 봐서 그냥 더 먹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조카는 내 보는 앞에서 이모 절대 먹으면 안 되고 탁 버려버려 약도. 우리 손자, 막내 손자도 말이야, 뭐 이렇게 먹으라고 주면 유통기간부터 이렇게 봐요. 아유, 그래서 넘었어요 그런다. 그래. 야, 너 괜찮다. 할아버지도 매일 아침 먹어도 괜찮더라. 너 먹으라 그래. 안 먹을래요. 야, 아주 철저해. 근데 지금 소비 기한을 만들어 줬어. 이게 아주. 하여튼 뭐 한 일주일씩 더 먹어도 되는 우유도. 그렇죠. 예. 네, 그동안 상하지 않은 음식이라도 예. 유통기한을 보고 폐기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예. 소비기한 도입을 통해서 좀 더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예. 네 번째는 우회전 신호등인데 이거 운전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러죠.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되는 아주 그 위험은 빈번한 곳이죠. 여기에는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겠다. 그래서 그 교통을 좀 사고를 줄이겠다 그런 얘기고. 다섯 번째 이건 비슷해서 같이 말씀드리겠는데 대중교통 통합 정기 매니아 패스를 아마 이르면 6월 달부터 시행령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시행하느냐 하는 거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보면 그 최대 30% 이상 교통비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도 버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네. 거 할 때도 이걸 활용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네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예. 희소식이지요. 뭐 그렇죠. 모든 물가가 오르고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이 예정되어 있지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상당히 아주 긍정적인 제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 여섯 번째 보면 참 우리 남자들한테는 아주 희소식 끝된 젊은 사람들. 군 장병 월급 인상. 이 대폭적으로 윤 대통령이 그 뭐 선거 때 공약을 했잖아요. 예. 이거 실시하겠다 이거 금년부터. 그도 일곱 번째로는 최저 시급도 같이 이번에 올리겠다. 그 말하자면 병장 기준으로 해서 월급이요. 지금 67만 6천 한 100원 정도 되는데 이걸 그 공약했던 100만 원, 100만 원으로 올리겠다 이거. 이게 아주 저 군인 간 사람들은 이거 가지면 뭐 먹고 그러는 건 다 있으니까. 그렇죠. 그 주전벌이하고 자기 개인 쓸 거 충분하거든. 아이고 저축도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러면- 저축해갖고 또 부모도 갖다 주고들 그런다. 심지어 아끼면 그럴 수 예, 있죠. 예. 근데 옛날에 우리 60년대 중반에 예. 그때 내가 생각할 때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는 맞아. 뭐 차이가 달랐지만 그거 한두 번 모아갖고. PX에 가서 그 술 한 잔 먹으면은 뭐 비싼 거에 소주나 막걸리 하나 뭐 끝나는 거야. 그런데 안 먹는 사람도 사실은 있지. 뭐 그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지. 근데 그때 비하면 이게 격세지감이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그 경제라든지 군사라든지 이 문화를 통합해서 그 순위를 결정했더니 강국으로 6번째래. 그렇지. 아주 대단한 거죠. 말하자면 6번째라는 얘기는 그 일본이 우리보다 경제력이 좋다 그러잖아요. 높았잖아요. 그거를 능가했다 넘었어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1등이 미국, 2번이 중국, 3번이 러시아, 4번이 독일,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에 한국이야. 와. 여기서 박수 한번 치죠. 그래, 대단해요. 야, 대단해. 그래서 앞으로 점점 하여간 더 좋아지지. 그렇죠. 나빠지진 않을 것 같은데 잘만 전쟁만 이걸- 안 나면은 오케이. 그렇죠. 이런 걸 보면 참 이렇게 장병들
월급 올리고 그런 게. 네, 올려줘야 돼요. 올려줘야 젊은이들 돼. 그 데려다 놓고 돈 없어서 그냥 걔들도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해봐요. 그럼 그러면- 부식비를 어떻게 주는지 전에 밥상 보니까 뭐 기가 막히던데. 그래 그 엉뚱한 데 쓰는 것보다 이게 낫죠. 그럼요. 아이고 막 말이라고. 그리고 8번째는요. 청년 도약 계절을 출시한다 이게. 이거 젊은이들이 요새 그 참 그 어렵잖아요. 그래요. 예, 취직 하는 것도 그렇고 경쟁이 그 굉장히 심하거든. 그러니까 매월 70만 원씩 저축 해서 5년 만기 기준으로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제도랍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관계는 없지 않으니까 젊은 추대 사람들한테 또 저축을 하게끔 또 좋죠. 가르쳐줘야 돼. 그렇죠. 그리고 9번째는 이거 참 이게 빨리 이걸 했어야 되는 건데 오토바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뭐 길가에 가면 오토바이를 쌩쌩 지나고 굉장히 그렇지. 위험하거든. 불안해. 얘네들 보험을 안 들어. 얘네들 그러니까 다치면 뭐 완전히 다친 당한 사람만 억울하거든. 근데 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를 시키겠다 이게. 그래야지. 그래서 만약에 보험 미가입 자가 사고를 내잖아요. 네. 그럼 별도의 과태료는 물론 부과하고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는 자가 1년 이상 무보험으로 이륜차를 운행할 경우에 지자체가 그 등록을 아주 취소해버리고 압수해버려. 앞서고 강하게 하겠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오토바이 소리만 들어도 몸이 아주 그냥 우석해요. 그러면 네. 겁이 나. 그래서 배달 주문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오토바이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꼭 보험에 가입해서 예. 혹시 모르는 일을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어른들한테는 정말 그 참 오토바이가 위험해. 네. 아유 그걸로 있어 아주 죽고 그냥 몸이 행편없이 돼버리고 그래도 남자들은 그걸 좋아해. 그래요. 예. 마지막 10번째는요. 뭐 지난번에 우리가 방송에 해드렸잖아요. 만 나이로 통일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무줄 나이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만 나이. 그렇죠. 네, 맞아. 그래 예. 해야 돼. 그래. 근데 그 당시 뭐 우리나라는 6.25를 거치면서 사실 여러 가지 변혁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고무줄 나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맞아요. 생길 수밖에 예. 없어. 근데 지금 그것도 한 70년 넘었고 지금쯤은 사이가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 나이로 통일하는 거. 구라파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전쟁이 없었던 나라들이 평화롭던 나라들이 전부 만 나이로 하거든요. 뭐 몇 년 몇 개월 이렇게 거길 쫓아가는 거 우리가 선진국이 돼간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걸 인제서 해야 되니. 금년부터 시작하면 그 전에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 빠랑빠랑 했는데 왜 그걸 뭐 이때까지 못하고 언제서 하느냐. 그래요. 어쨌든 이 만 나이 일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그죠. 네. 얼마 안 남았네요. 그것도 금년. 그래 하는 거지. 네, 그래서 그전 같으면 나는 지금 이제 네. 86세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84세로 되는 거지. 예, 그러고 85세죠. 아니야. 85세 몇 개월 되는 거야. 84세에 이제 올 8월 9일 되면은 85세가 그렇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난 84세네. 지금 현재 83세지. 83세에서 그렇게 되네. 예. 생일 되면은 이제 84세가 그래, 예. 되는 거지. 네, 이렇게 첫 번째 소식 만나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 테네요. 어떤 곡 가져오셨나요? 좀 신나는 노래 한번 듣고 싶은데요. 진시몬의 그 보약 같은 친구 있지 않습니까? 네. 한번 듣고 갑시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자네는 좋은 친구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 두 사람 전생에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네. 자, 보약 같은 친구, 우리 셋이 말이죠. 금년도엔 보약 같은 친구처럼 이렇게 방송 잘 하고 지내자고요. 예. 다음 소식은요. 코로나 변이종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저 전파력과 면역 회피력이요. 기존 변이종을 뛰어넘는 아주 강력한 그런 그 변이종이 지금 퍼지고 있다. 말하자면 코로나 XBB 1.5 그러니까 XBB15라고 그러죠. 그 변이종이 지금 퍼지고 있는데 뭐 각국이 지금 비상이 걸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미 유입됐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무섭다. 예. 미네소타 그 미국 대학 전문가가 마이클 오스터홈 박사죠. 이분이 이 변이를 두고 경고를 했습니다.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지금 최악의 변종 바이러스가 지금 번창하기 시작했다. 하여간 경고를 했습니다. 자, 코로나19가 또 한번 크게 유행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우리나라도 이미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중국은 또 될는지 못 모르죠. 들어게 하면 또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또 또 어떻게? 그렇죠. 예. 아이고 이래 걸리고 저래 걸리고 아이고 피할 수가 없네. 그 질병관리청은요 지난 2일이죠. 새로운 변이종이 12월 8일 국내에 처음으로 들어온 것이 확인됐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국내 6건과 해외 유입 7건 등 총 13건이 지금 확인된 셈인데 이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지금 주시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유 기자님, XBB15는 어떤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가요? XBB15요. 이거는 오미크론의 최신 하위 변이종이죠. 거기에 한 일종의 그 하위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근데 그래서 최근 미국 북동부 전역에서 급속도로 지금 퍼지기 시작했다 이 얘기예요.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렇죠. 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어떤 게 있나요? 가장 큰 특징은 다른 변이에 비해서 면역 회피력이 굉장히 높고 빠르게 퍼진다고 그럴까요? 이걸 특징으로 잡아야 되겠는데 존스 홉킨스 대학의 앤드류 페코스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다른 변이보다 스파이크 단백질에 토린 변이가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는 기존 백신이 무력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네, 백신을 많게는 4번까지 맞은 분도 있는데요. 기존 백신이 무력하다고 하니 정말 참 무력감이 생깁니다. 예, 우리 돈윤 선생님 몇 번 맞았어요? 저 3번. 3번 맞았어요? 네. 보통 4번까지 맞는 사람이 많고 나도 3번 맞았어요. 네. 나는 4번 맞았어요. 맞았어요. 예. 그럼 이번에 또 맞으면 이제 5번째지. 아이고, 그래. 바이러스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해서요. 세포에 침투하고 감염을 일으키게 된다고 하던데요. 백신은 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특색에 맞춰 지금 개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파이크 단백질이 많이 변할수록 백신의 힘은 약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금 아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도 코로나19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예. 중국의 변이는 다른 종인가요? 하여간 지금 중국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왼주덩어리다 하여튼. 그래 중국의 경우는 지금 뭐 정보도 제대로 나오는 것도 없고 뭐 얘기하는 것마다 좀 뭐 가짜 뉴스를 버티고 이러고 해서 사실 중국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맞아요. 그러나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지금 중국도 빨리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하여간 아마 거기도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로이터 통신 보도를 보니까요. 영국의 경우 의료 데이터 분석 기업 에어피니티인가요? 거기에서 그 발표했는데 지난달에 그 중국에서 매일 100만여 명이 새로 감염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천여 명이 사망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맞는지 그 이상인지 지금 깜깜이 소식에 어쨌든 이렇게 엄청난 전파력을 가지고 지금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네, 대한민국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PCR 검사를 의무했는데요. 예. 의무시키고 있는데 세계 각국이 자국민 건강을 위해서 지금 빗장을 걸어서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미국의 경우는요. 중국의 감염 폭증에 따라서 새 변이 출현을 탐지하기 위해서 국제선 항공기의 그 폐수 검사까지도 말이지 철저히 검사하겠다. 이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호주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비슷한 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프랑스는 다른 유럽 연합 회원국의 중국발 입국자들 이걸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 검사를 엄격하게 해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어떤 노래를 준비해 주셨나요? 예, 하여간 우리가 금년에는 정말 건강하고 코로나도 극복하라는 의미에서 임영웅의 바람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임영웅의 바람 들으면서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행의 최수환, 최돈인, 유한권, PD의 강민건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방송통신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잡은 곳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